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3살이 된 임창수입니다. 지금은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지만 작년부터 주말마다 특별한 가족들이 제 집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제가 50년 동안 몰랐던 딸과 손녀 그리고 증손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은 1960년 20살에 철도청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안정적인 공무원 직장은 많은 청년들의 꿈이었죠. 특히 철도원은 당시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철도가 국가 기관 산업의 중심이었던 시대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작은 시골역에서 매표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요즘처럼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표를 직접 손으로 끊어주던 시절이었어요. 승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면 손이 아플 정도로 표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철도 일이 제게는 그저 일자리가 아니라 점점 삶의 의미가 되어갔어요. 기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것, 승객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5년쯤 지나 저는 조금 더 큰 역으로 발령받았고 점점 승진하며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승차권 판매, 열차 운행 관리, 역사시설 관리, 직원 교육까지. 철도역의 모든 업무를 두루 맡았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서울역 부역장으로 근무하면서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을 맞이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그 바쁜 시간 동안 무사고로 업무를 마쳤을 때의 뿌듯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35년간의 철도청 생활을 마치고 1995년 55살에 서울역 역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 가치로 치면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공무원이라 퇴직금 대신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었고 35년 장기 근무 가산점 덕분에 매월 205만 원의 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혼자 살기에 충분했고 아내와 함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가족입니다. 하지만 제 가족사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2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군 복무 중이던 23살 때였어요. 이혜정이라는 여성과 만나 급하게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리고 미숙했어요. 군인 신분에 안정된 수입도 없던 제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책임을 회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대 후에 이혼을 요구했고 이혜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혼에 동의했어요.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비는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철도청에 취직한 후 새 출발을 하면서 그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첫 아내와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33세 2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최영숙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제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첫 번째 결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고 새 출발을 원했거든요. 영숙이와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아들과 딸을 낳았고 3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3년 전 아내가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서 생기는 흔한 통증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콩팥암 사기였어요. 의사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5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쓰며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시도했지만 결국 아내는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던 커피, 저녁에 나누던 하루 이야기, 주말에 함께 산책하던 근처 공원. 모든 것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들이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자녀들도 제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아들은 30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딸은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내의 장례식에 자녀들이 모두 돌아왔지만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처음 6개월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어요. 이제는 명절과 생일에만 간단한 연락이 오는 정도입니다. 아들은 1년에 한 번 방문하지만 짧게 머물다 가죠.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홀로 지내면서 건강 문제도 찾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피우던 담배를 15년 전 끊었는데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진단되었어요.
숨이 차고 기침이 잦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COPD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집에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면 숨이 턱 막히곤 해요. 혼자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까 하는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구입해 응급상황 알림 기능을 설정했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와도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배달되는 우유를 제가 가져가지 않으면 문을 두드려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두었죠. 이렇게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던 작년 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후 3시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낯선 여성은 제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창수 할아버지 맞으신가요? 저는 이혜정의 손녀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혜정이라는 이름은 50년 넘게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속이는 사례가 많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3살 시절에 제가 군복을 입고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성이 제 첫 아내 이혜정이었으니까요.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김미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47살이었고 직업은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제가 이혼한 후 이혜정 씨는 딸을 낳았고 그 딸이 미연 씨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몰랐던 딸이 있었고 그 딸의 자녀인 미연 씨가 제 손녀였던 것이죠. 할아버지, 제가 찾아온 이유는 원망이나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작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료 과정에서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친가 쪽 건강 이력을 알고 싶었어요. 미연 씨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존재를 부정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을 쏟을 뻔했지만 간신히 자세를 추스르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제가 딸이 있었군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전 이혼할 때 이혜정 씨가 임신 중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이가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았어요. 미연 씨는 저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간호사라 검사 방법을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동의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 책임지지 못했던 선택들이 모두 되살아났으니까요. 일주일 후 미연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제 혈육이었습니다. 미연 씨의 어머니, 즉 제가 몰랐던 딸의 이름은 임수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67살로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했고 현재는 유방암 치료 중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너희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말씀하셔서 어머니도 많이 상처받았대요. 하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어서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연 씨의 제안에 저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으로 동의했습니다. 수진 씨와의 만남은 다음 주 일요일로 정해졌고 저는 일주일 내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이 50년의 부재를 메울 수 있을까요? 미연 씨가 처음 방문했을 때 그녀는 제 기침 소리를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업적 습관인지 제 건강 상태를 물어보더군요. COPD 진단을 받았다고 하자 다른 증상은 없는지 꼼꼼히 물었습니다. 최근 들어 피부가 뻣뻣해지고 관절이 아프다는 말을 하자 그녀는 전문의를 만나보자고 권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증상은 다른 질환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자가면 역질환 전문의가 계신데 한번 검진 받아보세요. 미연 씨의 주선으로 병원에 갔고 추가 검사 결과 악교창 상경화증이라는 희귀 자가면 역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피부와 내부 장기의 결합 조직이 굳어지는 병이라고 했어요. 초기 단계라 적절한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녀의 방문이 아니었다면 이 병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노화라고 생각하고 지냈을 테니까요. 일요일 드디어 수진 씨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정도였어요. 수진 씨와 미연 씨가 함께 왔고 처음 수진 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첫 아내 이혜정 씨를 닮았지만 눈매는 분명히 저를 닮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녀의 첫 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50년이 흘렀지만 수진 씨는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너무 과분한 일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전혀 하지 못했구나. 수진 씨는 처음에는 좀 경직된 모습이었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이혜정 씨는 홀로 딸을 키우며 식당 일을 했고 어려운 형편에도 수진 씨를 대학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이혜정 씨는 15년 전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너무 어렸던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만남 이후 수진 씨와 미연 씨는 가끔씩 제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미연 씨는 제 건강을 챙기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아주고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을 설정해주고 영양제도 추천해 주었죠. 어느 날 미연 씨가 11살 된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 증손자인 셈이죠.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제 젊은 시절과 너무 닮았거든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곧 제 집 안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민준이가 제 서재로 사용하는 방의 문을 열었을 때 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방에는 제가 50년간 모아온 철도 모형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국내외 철도 모형만 1,500점이 넘습니다. 철도청에서 일하며 틈틈이 모은 것들이에요. 각 모형마다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이게 다 진짜 기차 모형이에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금세 제 컬렉션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철도 모형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고 어떤 기차인지 어느 나라 것인지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아이의 호기심에 즐겁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 취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오랜만이었거든요.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기차에 관심이 많았어요. 유치원 때부터 기차 그림만 그렸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게 운명인가 봐요. 미연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기차에 대한 열정이 유전되는 것일까요? 저는 민준이에게 제 소장품 중 가장 아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 경부선을 달렸던 새마을호 모형이었어요. 철도청 입사 10주년을 기념해 구입한 첫 번째 고급 모형이었죠. 이거 정말 멋있어요, 할아버지. 움직이기도 하나요? 민준이의 질문에 저는 오래된 모형 기차 세트를 꺼냈습니다. 전동 레일 위에 기차를 올려놓고 전원을 넣자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환호성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에 저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후 진심으로 웃은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미연 씨 가족은 주말마다 제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모형 기차 컬렉션을 구경하고 놀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는 아이에게 각 기차의 역사와 특징,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35년간 철도에서 일하며 쌓은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즐거웠어요. 점점 수진 씨도 주말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치료 중이라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소파에 쿠션을 여러 개 준비하고 담요도 마련해 두었어요. 어느 주말 수진 씨가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나름의 인생이 있었을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수진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저버린 여성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혜정 씨에게 직접 사과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지만 그녀의 딸에게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구나. 수진 씨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간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해요.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요. 제 아들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손잡버린 친구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기차 전문가야라고 자랑하는 걸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주말 모임이 계속되면서 저는 또 다른 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물건을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었거든요. 미연 씨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병원 검진을 권했고 검사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뇌 활동을 자극하는 취미생활을 많이 하라고 권했고 철도 모형 조립과 설명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하는 주말 시간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치료적 효과까지 있었던 거죠. 아이에게 모형 기차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조립하는 과정에서 제 뇌가 활발하게 자극받고 있었습니다. 손녀 미연 씨는 제 철도 모형 컬렉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멋진 컬렉션을 온라인에 소개하면 어떨까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요. 철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미연 씨와 민준이의 도움으로 임창수의 철도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 컬렉션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 각 기차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제가 철도청에서 일하며 겪은 에피소드를 함께 기록했어요. 민준이는 제 구술을 녹음해서 글로 옮겨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블로그는 금세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철도청 은퇴자들과 철도 모형 수집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댓글에는 임 역장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근무하실 때 뵌 적 있습니다. 귀한 모형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어요. 블로그 활동은 제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집에만 있던 제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철도 역사에 관심을 보일 때면 무척 뿌듯했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이 아직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준이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유튜브 채널 만들어요. 할아버지가 철도 이야기를 들려주면 제가 촬영하고 편집할게요. 제 유튜브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로 내고 싶어요. 11살 아이의 당찬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민준이의 학교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영상 제작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임창수 할아버지의 철도 교실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영상은 한국 철도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형들을 시대순으로 배열해 각 시대의 특징과 변화를 설명했어요. 민준이는 제 이야기를 녹음하고 모형을 촬영하면서 자신만의 질문도 중간중간 던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 영상에 생동감을 더해 주었어요. 유튜브 채널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찾아왔습니다. 철도 관련 단체에서 초청도 받고 모형 수집가들이 제 컬렉션을 보고 싶다며 방문을 요청했어요. 그 중에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철도청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제 소식을 듣고 연락을 재개한 것이죠. 어느 날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캐나다에 계신 아들과 미국에 계신 딸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둘째 아내와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딸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비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화상통화로 아들과 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충격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평생 거짓말을 했다며 화를 냈고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고 제가 새로운 가족들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아들이 처음으로 화상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년에 휴가 때 한국에 갈 건데 그때 첫째 누나도 만나고 싶어요. 아들의 이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조금씩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재산 문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들과 딸에게 집과 예금을 남기려고 했지만 이제 수진 씨도 제 자녀로 인정하게 된 이상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노원구의 아파트시가 5억 원, 예금 1억 원, 주식 5천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고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누기로 했어요. 하지만 사실 제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철도 모형 컬렉션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기증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국립철도박물관이나 지역 박물관에 기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철도 모형을 모으고 싶은데 다 기증해버리면 제가 볼 수 없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고민 끝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모형들은 박물관에 기증하고 나머지는 민준이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단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 집에서 함께 관리하면서 철도에 대한 지식과 모형 관리법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너에게 물려줄게. 하지만 그때까지 철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야 해.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제 지식과 열정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요즘 제 주말은 정말 행복합니다. 토요일에는 수진 씨와 미연 씨 가족이 오고 일요일에는 동네 아이들도 함께 모여 철도 교실을 엽니다. 민준이가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철도의 역사와 원리를 설명해주고 간단한 모형 조리법도 가르쳐줍니다. 아이들이 기차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건강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훨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연 씨가 의료적 조언을 해주고 수진 씨는 제 식단에 신경 써주니까요. COPD와 악교 창상 경화증 관리를 위해 매달 45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들지만 공무원 의료 혜택으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35년간의 공직 생활이 지금에 와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죠. 초기 알츠하이머 증상도 약물 치료와 인지활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말했어요. 모형 기차 설명, 블로그 글쓰기, 유튜브 영상 촬영 등의 활동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활동들이 제게 기쁨을 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며칠 전 둘째 아내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다가 문득 그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병석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보, 내가 먼저 가면 혼자 살지 마요. 새 가족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요. 당시에는 그저 위로의 말로 들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내가 저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외롭지 않도록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닐까요? 아내는 언제나 저보다 한 발 앞서 생각했으니까요. 이렇게 83살에 찾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은 제게 예상치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50년 전에 실수로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나고 손녀와 증손자와의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은 제 남은 인생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좀 더 일찍 이런 만남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습니다. 83살 아직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제 작은 소망은 모형 기차 박물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 컬렉션 중 일부를 기증하고 나머지로 작은 전시관을 열어 사람들과 철도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어요. 특히 민준이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증손자에게 제 지식과 열정을 물려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50년 전에 비밀이 드러나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그 비밀이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숨기고 있던 과거가 오히려 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것이죠.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83살에 모르는 손녀가 찾아와 시작된 이 새로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저는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